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가정법은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념 잡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가정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이라는 것, 그죠? 영어에 이제 그 세 가지 말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은 뭐 직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서요. 우리가 보통 뭐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한다는 거죠. 그 예문 보면 I'm meeting one of my colleagues for lunch this afternoon. 그죠? I'm meeting. 나는 뭐 만날 거다라는 거죠.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를 점심 식사를 하러. 그죠? 오늘 오후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서문의 형태로 직설법. 그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령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법, 뭐 명령문이죠,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실행케 하는 방식이죠. 주어가 생략됩니다. 주어가 생략되고 인칭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 원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명령법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call me back right after the meeting, 그죠? 그 회의가 그죠? 끝난 직후에 나에게 다시 전해줘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죠? 네, 나의 어떤 의지를 실행케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가정법이 있는데요. 이 가정법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사실과는 반대로 가정하여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반대로 가정하는 것. 자, 뭐 예문을 좀 보도록 할까요? If he had lived abroad, 그죠? 그가 만약에 외국에 살았다면, he could have gotten a better education. 그는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From very special education program. 다양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외국에 과거에 살았다면 이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는 건가요? 안 사는 건가요? 이게 안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살지 않아서 좋은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반대로 가정에서 살았다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가정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정법 하면 일단 뭐 생각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 그죠? 가정법에 일단 명칭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하면 보통은 우리가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가정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현재, 뭐 미래, 과거, 과거 완료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게 무엇과 시제와 결부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제에서 사용되는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제와 연관을 시키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우리가 이제 가정법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전에 가정법을 우리가 접근할 때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리얼 컨디션이라는 개념과 언리얼 컨디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얼 컨디션과 언리얼 컨디션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정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얼 컨디션 말 그대로 하면 컨디션이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는 리얼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뭐 쉬운 예로 그죠? 만약 비가 온다면, 그죠?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비가 올 줄 안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리얼 컨디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얼 컨디션의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언리얼 컨디션은요, 언리얼 뭡니까? 언리얼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언리얼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장 뭐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10억이 있다면, 100억이 있다면 이런 식의 내용이죠. 100억이 뭐 10억이나 100억이 뭐 없는데, 그죠? 만약에 있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언리얼 컨디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정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되는데 리얼 컨디션의 개념과 언리얼 컨디션의 개념을 두 가지를 먼저 좀 분류를 해두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리얼 컨디션 가장 쉬운 예는 내일 비가 온다면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언리얼 컨디션은 내가 만약 지금 10억이 있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언리얼 컨디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법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조건문과 가정법을 좀 구별하실 그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건문과 가정법. 조건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는 개념과는 직설법의 개념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건의 개념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를 써놓은 그러한 문장인데요. 자, 여기 예를 보도록 할까요? If someone is accused of a crime,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is accused of, 그죠? 이렇게 고발을 당한다면, 그죠? 범죄로 인해서 뭡니까? 그 고소를 당한다면, he is considered, 그죠? 그는 뭡니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죠? innocent, 그죠? 뭡니까? 무죄로, 결백한 것으로. 뭐 할 때까지? 그 법원이 입증할 때까지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유죄다라고 입증할 때까지 그는 뭡니까? 결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는 단순한 조건문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정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if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써준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In ancient Rome, 그죠? 고대 로마에서 if all the people saw their hair turning gray, 만약에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가 turning gray, 점점 희어지는 것, 그죠?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면, 그죠? 과거에요, saw, 그죠? They colored it with a dye, 그죠? 그들은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염색을 한 거죠. 염색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내용이, 그죠? 앞에서도 그는 여겨진다 이거고요. 그죠? 그들은 염색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if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조건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면요. If you visit our factory this summer, 그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 공장을 이번 여름에 방문하신다면 I'll show you around. 제가 당신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일단 당신이 이번 여름에 공장을 방문하신다면 이거죠. 그죠? 방문할지 안 할지 모르죠. 방문한다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리얼 컨디션의 개념이 적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리얼 컨디션도 그러니까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조건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좀 이 반대되는 내용 있죠. 아까 가정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존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그죠? 언리얼 컨디션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진정한 가정법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예문 보면 If you visited our factory this summer, 그죠? 만약에 당신이 이번 여름에 우리 공장을 방문한다면 이때 visited 과거 시제가 쓰였다고 해서 방문했다면이 아니라 방문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방문한다면. 근데 뭡니까? 방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방문한다면 내가 당신을 여기저기 보여줄 텐데 당신에게. 근데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 이게 진정한 그런 가정법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Radar might never have been invented if it had not been for the threat of war. 그죠? 레이더는 뭡니까? 발명이 되지 않았었을 텐데, 그죠? 않았을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뭡니까? 뭐가 없었다면 threat of war,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면, 그죠? 근데 전쟁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레이더가 발명이 됐던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가정법도 좀 어느 정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문, 여러분 직설법에서 우리가 단순히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if라는 접속사를 쓴 문장, 그죠? 그리고 리얼 컨디션도 하나의 어떤 그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인다면 조건문에 해당이 된다. 진정한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리얼 컨디션, 기존 사실을 반대대로 말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그 언리얼 컨디션을 진정한 가정법이라고 칭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의 어떤 종류들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정법에서 접하게 되는 게 가정법 현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법 현재. 이 가정법 현재는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리얼 컨디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리얼 컨디션. 리얼 컨디션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라고 해서 여러분이 현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혹은 미래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죠? 이렇게 조건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의미. 가정이란 말을 썼지만 그냥 조건으로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일단 그런 개념이다. 리얼 컨디션의 개념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일단 그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 기본 틀을 알아야지만 문장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얼 컨디션을 표현할 때는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라는 건데, 자, if절. 우리가 이제 가정법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죠? 물론 꼭 그런 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if절이 있고요. 뒤에 주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절과 뭐 주절, 귀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if절에다가 동사의 형태를 현재형 동사로 써줍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래의 의미라 할지라도 현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 그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그거를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f절에서는 현재형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통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라는 조동사를 쓰고 원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will, can, may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주어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will을 쓰면 되고요. can은 가능이니까 주어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그 표현을 나타낼 때는 can을 쓰시면 되고요. may는 추측이니까 주어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추측의 개념을 나타낼 때는 may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동사는 이렇게 적절하게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첫 번째가. 자, 그래서 현재형 나오고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기본 형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절에는 그죠? 꼭 이렇게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는 명령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거죠. 너 나갈 거면 열쇠 가져가라 이런 거죠. 엄마가 너 나갈 거면 열쇠 가져가라. 엄마가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일단 나갈 거면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뒤에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열쇠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if you are going out, 그죠? 그러면 열쇠 가져가, take your keys, 그죠? 이렇게 명령형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법,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여러분들 직설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직설법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문엔, 그죠? 조건문이라고 보는 거죠. 직설법은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물이 100도씨가 되면 물은 어떻게 된다? 끓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끓는다죠. 끓는다. 그죠? 직설법은 여러분 그냥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또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가 초인종이 울리면 무조건 짖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할 때 초인종이 울리면 개는, 그죠? 우리 개는 짖을 것이다가 아니라 짖는다 이런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도 여러분들 그냥 뭐 현재 시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if the doorbell rings, 그죠? if the doorbell rings, 그죠? 이렇게 초인종이 울리면 the dog will bark 아니라 그냥 barks, 그죠? 그래서 그 개는 짖는다 이런 식으로 barks라는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설법도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법 리얼 컨디션의 개념은 앞에 현재형 동사를 쓰고요. 그죠? 뒤에는 will, can, may, 그죠?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해라라는 명령형의 구조도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이다, 그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의 개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써놨는데 가정법 현재는 현재 혹은 미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 그죠? 동사는 현재형을 쓰지만 미래 사실의 조건인 경우에 조건의 부사절의 법칙이 적용된다.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는 거,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꼭 현재만 쓰는 건 아니고요. 문맥에 따라서 진행형도 쓸 수가 있고요. If you are going out, 네가 만약에 나갈 거라면 뭐 이런 거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진행형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완료형, 그죠? 완료형. 우리가 조건절에서 미래 완료를 현재 완료가 대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얼 컨디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요. If sales don't improve soon, 그죠? 만약에 판매가 그죠? 빠른 시일 내에 곧이죠. 곧 향상되지 않는다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죠. We'll have to lay off some workers. 우리는 뭡니까? Will have to 해야 할 것이다. lay off는 해고하는 거죠. some workers 몇몇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판매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죠? 두 번째, if you are going out, take your keys. 그죠? 만약에 네가 나갈 거라면 열쇠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문. 그다음에 if the doorbell rings, 그죠? 초인종이 울리면 그 개는 짖는다, barks.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if I finished my work by 10. 내가 만약에 10시까지 내 일을 끝마친다면, 그죠? 10시는 미래 시점이고 그때 완료니까요. 원래는 미래 완료를 써줘야 되지만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완료로 대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내가 만약에 내일을 끝마친다면 모르죠. 그죠?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지만 끝마친다면 I'll probably watch a film on TV. 그죠? 내가 TV에서 영화를 하나 볼 거다.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리얼 컨디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정한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리얼 컨디션의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컨디션. 언리얼 컨디션은 여러분들 기존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반대로. 그죠?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그죠? 그런 개념인데, 그걸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칭합니다. 그죠? 이렇게 명칭을 여러분들 과거라고 쓰이는 이유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갖다 붙인 건데요. 여러분들 과거형 동사가 쓰였다고 해서 과거 시점, 그죠? 시제와 관련시켜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법에서는 시제 개념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제 개념은 잊어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 그죠? 현재 사실을 반대로. 내가 만약 지금 10억이 있다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건데 그 형태를 여러분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뭘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 동사를 쓴다는 거죠.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ere를 씁니다. 그죠? 뭐 I were, you were, he were, she were 다 were를 쓰죠. 그리고 뒤에는 주어 다음에 여러분들 조동사에 이번에는 과거형이 나와야 됩니다.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형태는 항상 매칭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앞에 게 이렇게 과거형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게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죠? They colored it 그죠? with a dye 그죠? 뭐 염색을 했다 이렇게 직설법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이런 형태가 반드시 나와줘야지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가정법 과거 시제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말하는 경우로 if절에 과거 동사가 보이더라도 가정법 과거임을 알고 현재로 그죠?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뒤에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비동사는 were가 쓰이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if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 기본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생략하는 것들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는 것과 글을 쓸 때 그죠?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구어체에서는 if를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구어체는. 이게 문어체는 글을 쓸 때 그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접속사 이게 주저리 있으면 문장이 좀 지저분해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그 if를 여러분들 생략을 하고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if를 문어체에서 종종 생략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f가 생략이 되면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 여러분들 과거형 동사, 일반 동사 있죠. 일반 동사들은 웬만해서는 if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그냥 if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if를 생략하고 두 동사로 이제 뭐 대치를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이제 없죠. 보기가 힘듭니다. 자, 아무튼 그 일반 동사는 여러분들 if를 꼭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비동사 were가 있을 때요.
were, 그죠? were가 이렇게 쓰였을 때는 if를 생략하는 것이 이제 종종 보이게 되죠.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were가 앞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were가 이제 맨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를 생략했을 때 이런 그 문장의 형태도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정법 기본 내용, 그죠? 가정법 과거,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의 어떤 기본 개념과 기본 형태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f we controlled our expenses a bit better, we would save a lot of money.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expenses, 경비 비용이죠. 그죠? 그것을 조금 더 잘 뭡니까? 조절을 한다면 이거죠. 그죠? 조절을 한다면. 네, 컨트롤,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절약할 텐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지금 계속 낭비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비용을 좀 더 잘 조절한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이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앞에 controlled 써놨고요. 뒤에 would save,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the picture were genuine, 그죠? 만약에 그 그림이 진짜라면 이거예요, 그죠? genuine, 진짜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럼 뭘 쓰겠어요? If the picture is genuine, 그죠? is라는 뭡니까? 현재형 동사를 쓰겠죠. 근데 이렇게 were genuine으로 쓰였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그거는 이 그림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림이 진짜라면 it would be worth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불의 가치가 나갈 텐데 이런 거죠. 근데 가짜라서, 그죠?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가 생략됐을 때 여러분들 비동사일 때는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문장이 어떻게 were the picture genuine 이런 식으로 그죠? were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문장이 쓸 수 있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리얼 컨디션에는 여러분들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있겠죠. 그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역사적 사실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경우 많겠죠.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을 했었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신라가 삼국 통일했죠.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었다면 우리나라 영토가 이제 북방으로 더 많이 뻗어나갔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 즉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 그죠? 내가 10년 전에 10억이 있었다면 그죠? 그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그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기본 형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기본 형태를 보면 그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뭘 쓴다는 겁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had pp를 쓴다라는 거예요. had pp.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형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시제, 즉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기본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이제 보기로 제시가 되니까 기본 틀은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네요. 즉 had pp가 나오고 뒤에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올 때 두 개가 항상 매칭되어서 써야져야 됩니다. 다른 형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게 나와야지 이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내용을 충족시키는 그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리얼 컨디션의 past tense이다. 그죠? 과거 시제이다. 자,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후회, 원망, 기대, 추정, 가능 등의 어감을 나타낸다.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죠? 그러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그죠? 원망스럽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유의하시고요. 예문 보도록 할까요? If I had phone to renew the books, I wouldn't have had to pay a fi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had phone, 전화를 뭡니까? 했었다면 to renew the books, 그 책의 그죠? 기한을 뭡니까? 갱신하기 위해서. renew는 그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기한을 갱신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다면 나는 뭡니까? wouldn't have had to pay a fine. fine은 여러분들 뭐 형용사로 쓰면 좋은, 맑은 이런 뜻이지만 이게 명사로 쓰면 벌금, 그죠? 동사로 쓰면 뭐죠? 벌금을 매기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죠. 벌금을 그죠?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건 뭡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해서 뭡니까? 벌금을 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했었다면 벌금을 내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개념이죠. 자, 그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I would have gone to the cocktail party if I hadn't had too much work on it. 그죠? 나는 뭡니까? 칵테일 파티에 갔었을 텐데 이거죠. 이 부절이 뒤에 빠지는. 만약에 내가 hadn't had, had가 겹쳐. 앞에 had는 그냥 조동사 had고요. 뒤에는 have 동사의 pp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뭐를요? Too much work on. 그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그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내가 칵테일 파티에 갔었을 텐데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후회를 나타내는, 유감을 나타내는, 그죠?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못 갔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if가 뭡니까? 생략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자주 접하게 될 수가 있죠. 특히 이 구문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돼요? had가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had 주어 pp의 어순이 된다. 뒤에는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ad가 맨 앞에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으면 원래 had가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의문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의문문이 아니고 뒤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if가 생략되고 had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요. 그죠? had it not been for his assistance. 그죠? 우리가 그의 도움이 be니까 있다죠. 근데 not been for니까 없었다면, 그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failed in business. 나는 사업에 실패를 했었을 텐데 사실 뭐예요? 그의 도움이 있어서 나는 성공을 했다라는 느낌이죠. 자, 그다음에 had you taken a taxi. 네가 만약에 택시를 탔었다면 과거에, 그죠? 안 탄 거죠, 사실은. 탔었다면 너는 뭡니까? 제때 여기에 도착을 했었을 텐데 도착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had been elected.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had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en elected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능동수동 관계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 이 뭡니까? 주어 뒤의 형태를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능동이라면 그냥 pp가 오겠지만 여기서처럼 taken이라는 형태가 오겠지만 수동 관계라면 been pp가 와야 됩니다. been pp.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뭡니까? 선출이 되었었다면, 그죠? 선출이 안 된 거죠. 선출이 되었었다면 그는 그 세금을 낮췄었을 텐데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unreal condition의 과거 시제,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 real condition으로 갑니다. 그죠? real condition. 여기 이제 가정법 미래라는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이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동사의 형태만 가지고 부르는 명칭이에요. 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법 미래는 뭐냐면 이 리얼 컨디션의 좀 특수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컨디션. 그죠?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리얼 컨디션과는 어떤 우리가 이제 가정법 편제라고 하는 일반적인 리얼 컨디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그죠? 내일 비 올 줄 안 올 줄 모르죠, 그죠? 비 올 확률은 어떻게 있어요? 그냥 반반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일 비가 온다면 단순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뭡니까? 리얼 컨디션이라면 요거는 뭐냐면 오늘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은 뭐 10% 뭐 20% 내지. 그럼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잘 안 오겠죠. 그죠? 근데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거 비 와가지고 하면 우리 망한다. 뭐 이런 식일 때 내일 비가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런 어감을 전달할 때 쓰이는 형태가 이 가정법 미래다. 리얼 컨디션의 특수용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우 불확실한 일,
그죠? 영어로 쓰면 something which is possible. 가능은 해요. But not very likely.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건을 갖다 붙일 때 우리가 쓰는 게 가정법 미래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 또 격식을 차린 아주 공손한 말일 때도, 그죠?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시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이 if절에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대신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을 쓰게 됩니다.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라는 거죠. 뒤에는 여러분들 리얼 컨디션과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원형 가능하고요. 그죠? 혹시라도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세요. 그죠? 혹시라도 이 제품을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직설법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if가 생략되는 겁니다. if가 생략되면 이번에는 should가 앞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해야 될 것, 그죠? 우리가 귀결절의 형태는 가정법 현재, 즉 리얼 컨디션과 같은데 조동사가 연별 리얼 컨디션에서는 will, can, may만 나오죠. 그죠? will, can, may만 나오는데 이 should가 쓰이면요, will, can, may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w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들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치가 되었을 때, 그죠? 주어가 3인칭이라도 동사 형태는 원형으로 와야 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주어가 3인칭이라도 요게 여러분들 s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should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요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f you should fall ill, 그죠? 네가 뭐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이제 fall ill은 이제 아프다라는 개념이죠.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아프면, we'll pay your hospital expenses. 우리가 너의 병원비를 내줄게, 그죠? 그만큼 아플 일이 별로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두 번째, I'm not expecting any calls, but if anyone should ring, could you take a message, 그죠? 자, 그래서 I'm not expecting any calls. 전화를 뭐 그저입니까?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죠? 전화 올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if anyone should ring, 혹시라도 누군가가 전화를 한다면, 그죠? 메시지를 좀 받아주겠느냐 뒤에, 그죠? Could you take a message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직설법의 구조가 따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if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Should we not succeed, 그죠? 우리가 혹시라도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네요, 그죠? 혹시라도 성공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the consequences, 그 결과는 would be disastrous. 그죠? 여기 would be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참담할 것이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리얼 컨디션의 특수용법이 쓰이는 예문들을 알아봤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사항, if절에 should 대신에 were to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were to. 그죠? were to를 쓰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죠? 그러한 순수 가정.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뭡니까? 서쪽에서 뜬다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would를 쓰면 would를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소망, 주어의 소망이나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예문을 보면요. If I were to be young again, 그죠? were to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죠? 젊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뭡니까? 미국에 갈 거다 이런 뜻이고요. would 쓸 수 있죠. 그다음에 if you would succeed, 그죠? 만약에 당신이 뭡니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리얼 컨디션의 특수용법이 쓰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정법이 여러분들 쓰이는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가정법은 여러분들 크게 뭐 리얼 컨디션과 언리얼 컨디션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랬고요. 리얼 컨디션은 그죠? 단순한 조건, 그래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언리얼 컨디션은 기본 뭡니까? 기존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거기 속한다.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과거 완료는 가정법을 우리가 이제 문법학자들이 그죠 부르기 쉽게 붙여놓은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 나오는 여러분들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미래를 시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가정법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기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개념이 적용되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칭이 좀 어렵죠, 그죠? 혼합가정법 하니까 또 이건 또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 친구가 한 5년 전에 그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 돈 있으면 땅 좀 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거절을 했죠.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땅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땅 사라고 제안했었잖아. 그때 만약에 네가 땅을 샀었다면, 그죠? 야, 그거 지금 한 5배는 올랐대더라. 지금 5배 돈을 벌었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땅을 안 산 거죠, 그죠? 땅을 샀었다면, 그러면 뭘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법. 일단은 안 샀는데 샀었다면이니까 언리얼 컨디션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언리얼 컨디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니까. 앞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구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had pp. 내가 만약에 과거에 땅을 샀었다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5배 돈을 벌 텐데. 5배 돈을 벌었. 근데 지금 벌었나요? 못 벌었나요? 지금 못 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로 들어가야 되나요? 언리얼 컨디션에 그죠? 반대니까 언리얼 컨디션이고 현재 시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적용할 때 쓰는 게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네가 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뭐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뭐 이런 상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혼합가정법이다. 그러면 그죠? 앞에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그죠? 뒤에는 뭡니까? would, could, might 다음에 원래는 had pp가 나오면 have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 now나 today나 이런 부사가 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완료, 즉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시제와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 시제를 혼합해서 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지금은 뭐뭐일 텐데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기본 형태 알아두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If the board had taken action 5 years ago, 그죠? 5 years ago가 나오죠. 만약에 위원회가, 그죠? 이사회가 had taken action, take action은 조치를 취하다, 그죠? 그래서 5년 전에 조치를 취했었다면, 취했나요? 안 취했나요? 안 취한 거죠, 그죠? 그래서 5년 전에 조치를 취했었다면, those buildings would be ours now. 저 건물들은 지금은 뭡니까? 우리 거일 텐데. 지금 우리 거에 아니에요. 지금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had pp고요. 지금 뭐뭇이 아니다.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두 번째, if we had invested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그죠? 우리가 만약에 통신업계에 투자를 했었다면, 그죠? 과거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by now, 지금쯤이면 아주 좀 부유해 있을 텐데 이거죠.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아서 뭐 지금은 뭡니까?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혼합가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정법,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도 이제 뭐 시험에 얼마 전에 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은 뭡니까? It's time. 그죠? It's time.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to 부정사죠. 그죠?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leep. 그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미국 영어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is 뭐 time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절. 대절이 나올 때는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주어 동사의 동사를 여러분들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형. 아니면 과거형이 아니면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형.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말로 조금 변환을 해보면요. 그런 거죠. 엄마가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야 잠자러 갈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잠자러 갔어야 할 시간이잖아 지금 그죠? 너 잠자러 갔어야 될 시간이잖아. 근데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과거적인 가정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법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통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했어야 할 시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 잠자러 갔어야 될 시간이잖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과거형 동사를 써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아니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할 시간이 될 때는 should, 그죠? 의무 당연을 나타낼 때 should를 쓰는 것처럼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it's high, 아마 high나 about은요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가 뭡니까? 공부를 좀 했어야 할,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어야 할 시간이지 않니?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한 거죠 좀.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이 대절의 주어가 여러분들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그죠?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그 표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otherwise, 그죠? otherwise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otherwise를 나타낼 수 있는 게 o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or는 여러분들 혹은 또는 뭐 이런 개념이지만 이 or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or나 or else도 otherwise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otherwise는요, 여러분들 저 앞에는 이제 직설법이 나오고요. 저 otherwise가 쓰이고 여러분들 뭡니까? 가정법 과거가 나온다. 가정법 과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법과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직설법의 시제가 현재고 가정법은 뭡니까? 과거, 언리얼 컨디션, 그죠?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 시제가 따라 나온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직설법이 과거 시제로 나왔다면, 그죠? 뒤에는 had pp, 그죠?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가 따라붙는 거죠.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그렇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본다면, he works hard, 그죠? 그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패할 텐데 이거죠, 그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뭡니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didn't work hard죠. 만약에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할 텐데 이런 뜻이죠. 아주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 wrote him. 그죠? 나는 그에게 뭡니까?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뭐예요? 않았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않았다면 그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을 텐데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에게 편지를 쓰지 글을 쓰지 않았었다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otherwise는 여러분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알아두시고요. 그죠? 뒤에 나오는 형태. 요렇게 이제 앞에 직설법이 나와 있으면 그죠? 그 직설법을 여러분들 뭘로 이 가정법 쪽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설법이 현재면 뭐예요? 반대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즉 언리얼 컨디션의 현재가 와야 되겠고 직설법이 과거면 그죠?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otherwise가 여러분들 꼭 뭐 이렇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임새도 있는데요. 참고로 그 다른 쓰임새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otherwise는 여러분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 달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I cannot think otherwise. 나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unless otherwise 그죠? 그다음에 PP의 형태가 나오는 이런 표현도 그죠? 만약 달리 어떻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unless otherwise stated 그죠? 뭡니까?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그대로 따라라 뭐 이런 식이죠. 그 지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unless와 otherwise가 이렇게 겹쳐 쓰여서 그다음에 PP가 나와서 쓰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 구문도 좀 익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The rent was high, 그죠? 임대료는 아주 비쌌어요. 하지만 otherwise, 다른 점에 있어서는 그 집이 만족스러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달리라든지, 그죠? 혹은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네 번째, but, 그죠? But that, except that, save that. 뭐 이런 표현들인데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가정법 과거 다음에 이렇게 but that이 나오고 직설법 현재. 그죠?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직설법과 매칭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설법 현재와 그죠? 시제.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 시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명칭 쓰지 말고 리얼 컨디션, 언리얼 컨디션으로 가면 이렇게 일치를 시키기가 쉬워요. 그죠? 이건 리얼 컨디션의 언리얼 컨디션, 그죠? 언리얼 컨디션이 현재니까 직설법이 현재가 오고 언리얼 컨디션의 과거니까 뭡니까? 직설법이 과거가 온다. 그죠? 뭐뭇이 아니라면 뭐뭇이 아니었다면. 자, 예문을 볼까요? I would go abroad, but that I'm poor. 그죠? 내가 뭡니까? 가난하지 않다면, 그죠?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외국에 갈 텐데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난하죠. 그러니까 were not poor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꼭 굳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면 그냥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나는 뭐예요? 외국에 갈 텐데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하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느낌이죠. 그죠? 뒤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We would have worried earlier, 그죠? But that our car broke down. 그죠? 우리는 뭡니까? would have arrived earlier. 좀 더 일찍 도착을 했었을 텐데, 그죠? 우리의 차가 뭡니까? 고장나지 않았었다면, 뭐뭇이 아니었더라면,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좀 더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차가 고장나버렸다. 그래서 도착했다 못했다? 과거에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but that 속에서는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but that 구조를 if절로 바꿔라 그러면 그죠? if 구절로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일단 동사 형태는 뭐 따라가면 돼요? 요 앞에 거 따라가면 되죠. would go니까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뒤에 과거형이나 그죠? if절로 바꾼다면 과거형이나 were로 가야 되겠죠.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형이나 were. 앞에가 would have pp니까 그죠? would have pp는 if절 had pp와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had not broken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여러분들 뭐 if절로 고칠 때는 not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what if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참고로 그죠? what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어떡하지 그죠? 네, 그죠? What would happen if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죠? 뭐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어쩌지 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what if my mother should die 그죠? 만약에 우리 엄마가 should die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다음에 what if we are poor 그죠?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어쩌지 뭐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 what if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죠?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가정법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타 가정법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가정법, 언리얼 컨디션의 개념이 적용되는 다른 가정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요까지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I caught sight of her at the play, and in answer to her beckoning, I went over during the interval and sat down beside her.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catch sight of, catch sight of는 무엇을 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At the play, 그 연극에서.
그리고 in an answer to 뭐뭐에 대한 답으로 그죠? answer가 여러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o 붙죠. her beckoning 그녀가 호출한 거예요. 부르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I went over 나는 건너갔어요. during the interval 그죠? 휴식 기간 동안에 인터벌 동안에 그리고 sat down beside her 그죠? 그녀 옆에 앉았던 거죠. It was long since I had last seen her 그죠? 내가 뭡니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it was long. 그죠? 내가 그녀를 뭡니까? 내가 그녀를 만나고 본 게 이제 과거죠, 전부 다. 그죠? 카사이라 보니까. 그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그 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if someone had not mentioned the name. 만약에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었더라면 그죠? 나는 뭐예요? 내가 그녀를 그죠? 알아봤을 거다. 알아봤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적절한 동사 형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핵심은 뭡니까? If someone had not mentioned her name. 그죠?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었다면. 그죠? 근데 언급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단 말. 그죠? 언급하지 않았었다면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었을 텐데. 그죠? 앞에 had pp니까 뒤에는 w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뭡니까? 앞에 hardly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 hardly가, 그죠? 생각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would have pp, 긍정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would have recognized her. 그죠? 자, 이 hardly라는 것도 좀 주의하세요. 부정의 의미겠죠. 내가 뭡니까? 그녀를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had pp와 매칭돼서 would have pp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Our failure to provide full security to the American people has shaken the nation devastated by this terrible carnage and has stunned the world. 저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이네요. 자, our failure는 우리가 뭐뭐 하지 못한 거죠. provide는 제공하는 겁니다. full security, 그죠? 완전한 어떤 안전, 보안 이거죠. 네, 그래서 to the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에게 그죠? 완전한 어떤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has shaken,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the nation, 국가를, 그죠? 뒤흔들어서, 근데 그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devastated, 아주 황폐화된 거죠. by this terrible carnage, carnage는 대학살 뭐 이런 것들인데. 그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이런 뭡니까? 그 대형 그 사고에 의해서 황폐화된 국가, 그죠? 국가를 흔들어서 황폐화시킨 거죠. 국가가 황폐화된 거죠. 자, 그래서 국가를 뒤흔들어서 황폐화시켰고, 그리고 has done the world, 세상을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It is high time, high time이 나오죠, 그죠? 바로 뭐 할 때다? 우리가 그죠? foreign policy. 그점입니까? 외무 방침이네요. 중동에서의 어떤 외교 방침이죠. 외교 방침을 뭡니까? 검토했어야 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it is high time that이 나오니까 뒤에는 동사가 뭘로 들어가야 된다? 과거형 동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We reviewed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igh time 다음에 that. 그죠? 그리고 과거형 동사. 그걸 쓰는 내용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가정법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